안녕하세요. 네, 위너풀 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박윤정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되게 열정적이네요. 저는 뉴스킨 사업하고 7년 동안 이 시간에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막 뜨겁고 눈물 날라 그래요. 너무 열정적이. 이 시간을 계속 지속하신다면 혹시 3개월 연속 나왔다 하시는 분 계세요? 6개월. 6개월 있으세요? 1년 있으세요? 아, 너무 멋있네요. 네. 저는 7년을 이 시간에 나왔거든요. 왜냐면 제가 시작했을 때가 30살이었고요. 지금 37인데, 아직 결혼 안 했거든요. 뉴스킨 너무 재밌어서 뉴스킨하고 결혼했나 봐. 근데 너무 재밌었고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돈이 많은 상태였던 것도 아니고, 어릴 때 또 시작을 했고, 사회 경험도 없고, 노하우도 없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그냥 성실했던 거? 제가 이 사업에서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성실이거든요. 사실 저는 1년 만에 블루다이아몬드 팀헬트가 갔던 그런 막 엄청난 결과가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굉장히 성실하게 했어요. 배우려고 노력했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 제가 한 명을 통해서 한 명, 또 한 명, 한 명에서 60명을 소개받았었거든요. 그 안에서 사업 설명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었고, 제가 처음에 뉴스킨 만났던 그 믿음은 뭐냐면, 나처럼 가진 거 없고, 저희 아버님이 11남매고 엄마가 7남매세요. 한 명도 부자가 없어요. 저는 부자를 본 적도 없거든요. 근데 이곳에 와서 계속 부자들을 보면서, 나도 죽기 직전에 한번 부자가 너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부자 남자랑 결혼해도 망하는 남자 되게 많던데요. 그래서, 정말 내가 성공해보고 싶다. 나도 한번 성공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전 성공자는 아니고 지금 과정에 있고요. 그래서 7년 동안 매일 저는 뉴스킨 하기 전에 매일 새벽 3, 4시에 잤어요. 그리고 아침 10시에 일어났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뉴스킨이라는 기회를 보고 제 습관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록펠러라고 혹시 석유왕 록펠러 아세요? 그 책을 보면서 제가 록펠러에 대해서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누가 나오냐면 쉬브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록펠러가 죽을 때 유언으로 누군가에게 내 재산, 모든 재산을 다 남기고 싶다라고 하다가 아무리 찾아봐도 물려줄 사람이 없었던 거죠. 자식한테 물려주지도 않았고요. 근데 누구한테 물려준지 아세요? 본인이 봤던 사람 중에 제일 성실한 청소부에게 모든 재산을 남기고 가요. 그 쉬브라는 사람이거든요. 청소부가 무슨 노하우가 있었겠어요? 되게 멋진 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부모님을 잘 만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성실하게 본인 일을 열심히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록펠러에게 유산 상속을 받은 인물이 나오거든요. 저는 저에게 있어서 누스키는 전 쉬브였어요. 제가 록펠러, 어떤 가문에 정말 그 딸로 태어나서 갑자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제가 30이라는 나이에 이재용처럼 그 자식들처럼 엄청난 가문을 이어받는 딸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7년 동안 뉴스킨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팀 엘리트였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도 그렇게 돼야 더 막 얘기가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 제가 되게 멋진 성공자라고 착각하고 강의해도 될까요? 네, 그래서 제가 7년 동안 했던 이야기들을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 방에 있는 건데요. 제 파트너가 붓글씨를 써서 어느 날 준 거예요. 이게 뭐냐면 두근거림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여기 뭐가 나오냐면 이성을 보면 두근두근, 그리고 시험을 볼 때 두근두근,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두근거리고 이 세상 모든 두근거림은 기회가 왔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뉴스킨 만나서 7년 동안 매일 아침이 두근거리는 사람이에요. 오늘 또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날까? 어떤 일이 생길까?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서 너무 두근거리고 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제가 강의를 들었던 것 중에 제 스폰서 사장님이 무슨 얘기 하셨냐면, 세상에 느스킨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뉴스킨을, 뭐, 그냥, 이따 나오겠지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목표가 간절하게 있으시죠?
목표가 간절하게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목표가 없이 죽을 때까지 살면요, 누군가에게 이끌려가는 삶이 되거든요. 목표가 없는 사람은 목표가 있는 사람의 종신형을 살게 된다. 너무 무서운 말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내가 누군가에게 종신형을 산다는 거죠. 왜냐면 세상의 5% 10%가 집에 이끌고 가잖아요. 리더십을 가지고 가는데 목표가 없는 90%는 목표가 있는 10%에게 이끌려서 살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거든요. 저는 뉴스킨을 안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요, 뉴스킨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세 사람 중에 마지막에 나오는 뉴스킨 제대로 하는 사람이 돈을 벌어가요. 제가 뉴스킨 와서 성실하게 임하면서 1년 동안 2년 동안 열심히 하면서 왜 자신감 얻었는 줄 아세요? 빨리 타이틀 달고 빨리 직급 가는 사람도 부러웠지만 이 안에 제대로 안 하고 대충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걸 보고서 나 승부 한번 걸어볼 만하네. 여기 나와서 강의 듣는 사람 많지만 제대로 하는 사람 없네?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왜냐면 약속 시간 안 지키는 사람, 험담하는 사람, 나와서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이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여기서 만약에 내가 그것들을 안 하고 내 레일, 우리가 마라톤을 하거나 100m를 달릴 때 남의 레일 보면요, 가다 넘어지고요. 저 사람 1등 하는 거 지켜볼 수밖에 없거든요. 중요한 건 모두가 블루 다이아몬드 될 수 있고 모두가 팀 엘리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목표를 세워서 내 레일을 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뭔가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혹시 여우와 토끼 이야기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절대 여우하고 토끼하고 뛸 때요, 토끼를 이길 수가 없대요, 여우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우가 더 세 보이잖아요. 근데 토끼가 이 연약한 토끼가 여우에게 절대 잡히지 않는 이유 말씀드릴게요. 여우는요,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달리기를 해요. 하지만 토끼는요, 목숨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달리거든요.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하다 많은 뉴스킨, 누가 하다 가고, 누가 1년 하다 가고, 5년 하다 가기, 그런 뉴스킨이 아니라 나는 내가 100만 원을 벌어도 10년 해야지, 200을 벌어도 권리수입을 내 주제에 어디서 벌어. 이런 생각으로 저는 뉴스킨을 했던 것 같아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뉴스킨이라면 어떠한 결과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힘이 모자랄지라도 간절하게 원할 때, 이 간절함이 있을 때는요, 자연스러운 용기와 적극적인 행동이 절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잠자는 거인을 깨운다라는 그 책도 있잖아요. 내 안에 아직 우리는 우리를 몰라요. 뉴스킨을 통해서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했을 때 나도 모르는 내가 나오는 거지, 지금 상태로는 우리가 누가 성공할지 절대 모른다라는 거거든요. 인생은 평화와 행복만으로는 계속될 수 없다라는 거죠. 분명히 괴로움이 따라요. 골드가 돼도 괴롭고요, 라피지가 돼도 괴로울 때가 있고요, 전 BD 될 때도 괴로울 때가 있었거든요. 끊임없는 질문을 하면서 끊임없는 큐가 나오면서 계속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는데 노력과 투쟁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괴로울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인생에 뉴스킨 아니어도 괴로울 일은 되게 많거든요. 참고 견디면서 이겨나가는 게 인생이고요. 희망은 늘 괴로운 언덕길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건 어차피 저의 변할 수 없는 결과잖아요. 저는 제가 블루 다이아몬드 된 게 한 5년 정도 됐을 때 블루 다이아몬드가 됐거든요. 근데 제 초기 스피드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잘 안 해요. 랠리 가서도 안 해요. 왜냐면 너무 팀 엘리트들이 많아서. 근데 저는 모닝스쿨 식구들에게 되게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 초기 때 스피드가 되게 좋았다라는 거. 사실 직급이 가는 것도 중요해요. 종과 횡이 같이 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1대를 늘리는 거와 2대, 3대, 4대, 5대 뎁스가 깊어지는 거와 함께 가면 되게 좋거든요. 왜? 내 실력이 커지니까. 내가 1대를 늘리는 것도 내가 2대, 3대를 만나서 내가 경험하면서 담아내는 습관과 훈련이 되어 있다라면 어떤 누구를 만나도 내 사람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 경험을 전 했어요. 언제 했냐면, 저 숫자가 뭐냐면, 제가 사업자 통과하고 6개월이면 딱 여기 온 지 9개월 됐을 때였거든요. 근데 9개월 됐는데 멤버가 20명이랑 같이 다녔어요. 20명의 멤버가 모였고요. 제가 사업하고 2년이 됐을 때도 에메랄드 1년 반이요. 정확히 1년 반에 에메랄드가 됐거든요. 근데 1년 반이 됐을 때 멤버가 40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3년이 됐어요. 그때 다이아몬드 직급을 달성을 했는데요. 80명의 멤버가 모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룹을 만들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내 팀을 만들기 위해서 왔지,
내가 단순히 직급만 가는 걸로 사업을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때 제가 되게 전 지금까지 이 목표 설정 강의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했던 거고 내가 이뤘던 거고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걸 알려주는 강의이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요, 지금까지 트립을 매년 갔어요. 한 번 빼고 매년 갔거든요. 올해 4월에 시드니를 가게 되면 한 5번, 6번째 가는 것 같아요. 거의 매년 갔는데, 루비 되자마자부터 거의 매년 갔거든요. 근데, 전 한 번도 트립을 목표를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억지로 트립을 위해서 짜맞추듯이 트립을 가는 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내가 라피즈에서 루비가 되고 에메랄드가 되고 다이아가 되고 매년 더디지만 매년 직급 상승을 한 단계씩 했기 때문에 저에게 오는 선물이 트립이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1년에 한 개씩만 봐도요. 6, 7년 뒤에는 블루 다이아몬드고요. 팀 엘리트고요. 100명, 200명, 1000명의 그룹을 이끄는 리더가 분명히 되실 거거든요. 제가 멋모르고 처음에 목표를 설정했을 때예요. 근데 이때 목표 설정 너무 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뉴스킨에 대한 감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2년 뒤, 1년 뒤, 2년 뒤에 팀 엘리트가 돼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고요. 그리고 제가 컨벤션을 보고 와서 뉴스킨을 알았기 때문에 컨벤션에서 난 인정받아야지 이러면서 막 목표를 세웠어요. 이걸 왜 찍으세요? 내 목표인데. 근데 여기서 어디까지 이뤘을 것 같으세요? 다 잃었을까요? 나 5년 뒤에 BD 됐는데, 생생하게 RVD하고 적는 거에 대한 그 꿈꾸는 건요, 분명히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여기서 제가 어디까지 이뤘냐면요, 루비까지 정확히 이뤘을까요? 네, 맞아요. 이 목표 설정에는요, 장기 목표가 있고요, 중기 목표가 있고요, 단기 목표가 있어요. 절대 단기를 이루지 않으면 중기를 못 이루고요, 중기를 못 이루면 장기를 못 이뤄요. 우리가 여기서 강의를 들으면요, 500만 장자, 100만 장자, 1000만 장자님들의 강의를 들어요. 그건 뭐예요? 나의 장기 목표예요. 근데 중기 목표는 뭐가 될 수 있을까요? BD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누군가는 루비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중기 목표가 루비였거든요. 나는 빨리 300이 되지 않으면 난 못해. 그럼 사업자 통과하고 300이 될 수도 있고요. 루비가 되고 300이 될 수도 있고요. 라피즈가 되고 300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세웠던 그때 당시에 목표 설정은 뭐냐면 그냥 그 표를 믿은 거예요. 루비가 되면 300을 준대. 12억의 건물을 가진 사람이 받는 권리 수입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루비가 너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루비를 빨리 됐던 것 같거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달 만에 이그젝이 되지 않았어요. 제가 저는 그때 당시 1대, 2대, 3대 스폰서가 다 저랑 동갑이었는데 다 사라졌어요. 저는 원래 정현모 쌤의 5대 파트너였어요. 근데 지금은 저의 2대 스폰서거든요. 근데 중간에 친구 3명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목표가 정확하게 있으면요. 위에 3명이 사라지든 10명이 사라지든 20명이 사라지든 그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저때 제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포인트 좀 대달라 그랬어요. 나 너무 힘든데 너 나한테 1000포인트만 도와줘. 나 너한테 빅라인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친구가 너 미쳤다고. 저는 근데 저에게 포인트를 도와주지 않은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한 달 동안 열심히 훈련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2월 달에 사업자가 됐고 3월 달에 골드가 됐고 4월 달에 매달 직급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6월 달에 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파트너가 있는데 너무 안 돼서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했더니 제가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너무 가슴형이고 저는 극장형이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 그래서 제가 맥주를 마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알았어요. 아, 이 사람이 뛰지 않는 이유가 기분이 안 좋아서 안 뛰는구나. 그러면서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내가 그때 성장했어요. 루비가 너무 되고 싶어서 성장했거든요. 내가 루비가 너무 되고 싶다 보니까 저랑 카운셀링만 하면 집에 가서 자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예쁘게 말하겠다고. 제가 너무너무 존중해드리겠다고 이러면서 그때 제일 많이 성장했던 것 같아요. 상대방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어떻게 플랜을 짜야 갈지를 전혀 몰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3개월이라는 초기 3개월이라는 LOI Q1, Q2 그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했던 게 딱 하나예요. 이런 장소에 11시 2시 강의 있잖아요. 매주 한 명씩 여기, 매주 한두 명씩 여기에 기필코 내가 모시고 오리라. 저는 그래서 그때 이 강의장에 초대하는 거에 엄청 집중을 했었거든요. 나가서 내가 백날 얘기해도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말을 못 알아들어서 와서 사업자 되신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게 세 번째 파트너였는데 여기에 와서 나 대신 강의해주는 이 강의장이 내 강의장이었던 거예요. 그걸 몰랐던 거죠. 그냥 말의 스킬, 내가 좀 어떻게 말 좀 잘해보려고 했던 것만 집중을 했었는데 중요한 건 이 자리에 많이 데리고 와야지 성공한다라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됐어요. 6개월의 루비
준비가 되기 위해서 제가 11월에 LOI를 넣었고요. 12월에 전업을 했거든요. 저는 그 전에 학습지 선생님이었어요. 날라리 선생님. 근데 그때 제가 전업을요. 수입이 5만 원도 안 나오는 상태에서 전업을 하게 된 거예요. 에이즈락이 나온다라는 그 기대감으로 하나도 실력적인 걸 갖추지 않고 바로 전업을 했어요. 되게 뜨거웠나 봐, 마음이. 어떤 누군가는 100만 원 들어오면 전업할게요. 200 들어오면 전업할게요. 300 오면 전업할게요. 저는요, 한 명도 없고 저 혼자 소비자 신분에서 그냥 전업을 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때 3개월 동안 매주 초대를 했더니 어떻게 됐냐면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정확하게 목표 설정할 때 A, B, C, D. 난 분명히 이 사람 찾을 거야. A 찾을 거고, B 찾을 거고, C 찾을 거고, D 찾을 거야. 그러면서 매일 LOI 들어가야지. 이 목표를 세웠는데 이거 그대로 이뤘을까요? 그대로 이뤘어요. 그대로 이뤘어요. 왜냐면 4명을 찾아서 같이 강의를 듣다 보니까 그 4명 중에 빨리 하고 싶은 사람이 먼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확하게 만약에 지금 시작하는 분이 있다라면 어떤 누군가는 올해 안에 BD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누군가는 올해 안에 팀엘리트도 될 수 있거든요. 올해 안에 어떤 목표를 잡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2017년 12월에 완전히 다른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죠. 어떤 누군가는 시드니 그 이후에 골든코스트 달성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누군가는 난 더디지만 데모는 정말 잘할 거야. 난 더디지만 사업 설명을 되게 잘할 거야. 나는 더디지만 AR로 한 달에 2명씩 걸 거야. 이런 작은 목표도 여러분들의 목표가 될 수 있거든요. 그 중기 목표가 되게 중요하려면 3개월의 LOI의 플랜이 정확하게 전 있었어요. 이게 뭐였냐면 저는 한 달 만에 엑셀 통과 뭐 이런 것까지는 제 수준에서 그때 잘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었고요. 몇 달 동안 LOI를 진행하는데 500포인트밖에 못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바디바 미스트 바디바, 바디바 미스트 바디바 치약 뭐 이런 거밖에 안 나가는 거죠. 나도 좀 100만 원어치 나가고 싶고 50만 원어치 나가고 싶고 좀 200만 원어치 나가고 싶은데 제 수준에서는 그게 내가 동물처럼 얘기했나 봐요. 하나도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세웠던 건 엑셀 A였어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LOI 첫 달에 1000포인트로 진행했고요. 두 번째 달에 2000, 마지막에 3000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첫 번째 1000 때는요, 여기서 강의만 미친 듯이 늘었어요. 그리고 나서 무조건 강의 듣고 내가 제품 체험하고 스폰서한테 제품 연결했거든요. 대신 해달라고. 대신 했는데 연결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때는요, 제가 실력을 키워서 나도 데모를 하고 스폰서한테 좀 도와달라고 해서 같이 진행을 했고요. 마지막 달에는 거의 저 혼자 다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제 실력이 많이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LOI 3개월 아니면 지금부터 3개월 동안 여러분들은요 훈련을 하세요. 내가 정말 잘하는 사람이 돼야지. 막 그런 허무맹랑한 팀엘리트 막 한 달에 뭐 12명 뭐 이렇게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데모나고 갈바닉하고 그런 실력들을 좀 많이 다지신다면요 분명히 사업 설명 잘하는 실력을 갖추게 될 거거든요. 제가 여기에 보면요 생생하게 꿈꾸고 적는 거에 대한 거. 이게 제가 LOI 때 적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는 줄 아세요? 아산에 있는 어떤 한 파트너가 있어요. 호산나라는 파트너가 있는데요. 그 친구를 전 알지 못했어요.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여기부터 말씀드릴게요. ABCD 중에 A를 어디서 만났는 줄 아세요? 지하철에서 만났어요. 지하철맨 10미닛이었어요. 10분 만에 만났거든요. 제가 여기서 강의를 듣고요. 맨날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하다가 너무 간절하니까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저는 제 12라인 중에 한 명 빼고 다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다 모르고 소개받은 사람, 길에서 만난 사람,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냐면 인맥이 많았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술 친구 되게 많은데 제 비전을 동참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왜? 나의 과거의 삶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 신뢰가 없는 거죠. 근데 제가 A라는 사람을 어떻게 만났냐면 사업 설명을 듣고서 그때는 뭐 청바지에 찢어진 청바지에 나시티 입고 다니고 이런 정장 무슨 정장을 입어. 근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저기서 지하철에서 한 명씩 이렇게 다가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오겠다 나 오면 저 사람한테 면박 줘야지 이러고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 하고 있었던 사람이냐면 외환 카드를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온다 카드 들어달라고 해서 내가 그때 뭐라고 장난을 쳤냐면 카드 들어달라고 해서 저 신용불량자거든요. 내가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도 신용불량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4가지 일을 하고 있대요. 당신이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려면 4가지 일을 하면 된다면서 명함을 주더라고요. 첫 번째 명함이 뭐였냐면 화상영어, 두 번째는 건강식품,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면생리대 여자들 뭐 이런 거. 네 번째 뭐 외환카드 영업. 이 네 가지를 하면 1,000만 원 벌 수 있대요. 그래서 내가 아우 진짜 너무 웃긴다고. 나는 두 가지한테 1,000만 원 버는 거 알아요. 흥 이러고서 명함을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저희가 학습자일 때 뭐가 있냐면 자꾸 입회를 하라 그래요. 새로운 고객 창출을 하지 않으면 전화가 계속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너무 열받은 날 있어가지고 화풀이 하려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여보세요. 이 땡땡 씨 이러면서 저 누군지 기억나시나요? 뭐 이러면서 저 기억난다는 거예요. 나 뉴스킨 하는 사람인데요. 저를 좀 만나야겠어요. 화풀이 할 때마다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이런다 단계 저런다 단계를 다 해봐서 당신을 만나고 싶지 않다. 이런 대화를 5통화를 하고 나서 어느 날은 정말 화가 많이 났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일에서. 그래서 저녁에 전화를 했죠. 야 라고 얘기했어요. 죄송한데 이건 따라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야 나 누군데 너 나 겁나냐? 막 이러면서 나 당신한테 100번 전화할 거예요. 근데 100번 하고 나올래? 아니면 그냥 나올래? 나는 당신한테 바라는 게 없어. 라인 커렉터 한 번만 뿌려주게 해줘. 막 이러면서 나 당신의 주름 봤는데 그거 다 그거 없애줄 수 있거든. 딱 이렇게 장난스럽게 됐는데 어떻게 나왔어요. 나온 거예요 여기에. 그래가지고 라인 코렉터를 발라가지고 갈바닉으로 해줬는데 웬일이야 이 진성주름이 다 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는 미국 컨벤션 2009년도를 가게 되고 소비자로서 이분은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내가 컨벤션 간 사이에 여기서 10일 동안 강의를 매일 들은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랬는데 그 사람은 사실 지금 없어요. 그분 한 2년 하고 그만뒀고요. 그 밑에 3명 다 그만두고 그 두 명 중에 한 명 막 이런 라인들로 막 진행이 된 거죠. 근데 너무 재밌는 건 내가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만났더니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분이 저의 A였어요. 간절하게 바라니까 생긴 거죠.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리크루팅은 못하는데 세일즈를 되게 잘하는 남자였던 거예요. 왜냐면 맨날 지하철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절대 지하철 가지 마세요. 거기서 오시는 분들 중에 잘하는 분들 제 근처에선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 건드리지 마세요. 근데 제가 만났던 그분이 A였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솔직히 12명에 대한 스토리도 너무 재밌어요. 정말 너무 재밌게 다 만났거든요. 근데 이건 뭐냐면 내가 간절하게 바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 B가 있었는데 B의 소비자였어요. 근데 제가 저 아산 맨 왼쪽 있죠? 나 이 사람을 통해서 막 만나가지고 근데 더 신기한 거. 그 멀리서 비전을 보고 그 7년 전에 그때 당시 여기에 계속 왔어요. 강의를 들으러. 지금은 팀이 형성됐거든요. 충청도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 서울밖에 없었기 때문에 울산이니 뭐 순천이니 어디니 아는 사람 없어요. 양준이. 근데 지방에 막 팀이 생기고요. 제가 캐리어 싸서 들고 다니는 게 취미예요. 어디든지 갑니다. 왜 우리 일이 너무 좋은 게 뭐예요? 내가 아는 사람 없으면 제주도 소개나든 지방에 소개나든 내가 갈 수 있다라는 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진짜 한 명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받는 그 레버리지를 지금 막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진짜 보여주고 싶은, 근데 저 때는요 확률이 높지 않았어요. 30명을 초대했을 때 4명이 남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요 10명을 초대하니까 4명이 남고 뭐 이런 식으로 확률이 좋아지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만나면 다 초대, 만나면 리크루팅, 만나면 내가 나한테 사업 얘기, 확률이 점점점 좋아지는 일이거든요. 당연히 처음에는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저 옛날에 술 먹다가 너가 리트머스를 알아 막 이러면서 찢어가지고 얼굴에 붙이고, 근데 얘는 초록 나는 노랑이 나와가지고 데모나고 막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지금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런 경험들이 쌓였기 때문에 결과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뉴스킨 할 이유가 너무 간절하고요. 내가 해야 될 이유는 너무 많아요. 근데요, 목표 설정이 된 다음에 명단 작성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결과가 안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다 만나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래요. 어떤 사람 리크루팅 해야 되니? 어떤 사람이 사업 잘하니? 제가 지금까지 사업해본 모를 일이던데요. 그래서 다 알려줘야겠던데요. 되게 못할 것 같은 사람이 잘하기도 하고요. 되게 잘할 것 같은데 집에 간 사람도 많더라고요. 저도 100명, 200명 정도 보내본 것 같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아는 파트너 중에 에메랄드 한 사업자는요, 빠만 머리에 몸빼바지 입고 왔는데 지금 완전히 바뀌신 분도 계시고요. 완전히 바뀌어서 성공하고 싶으니까 여기 나오는 강사처럼
내가 100만 원, 200만 원 벌지 않아도 5만 원 들어올 때부터 완전히 바뀌는.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너무 멋지거든요. 그냥 완전히 왜 내가 변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변하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명단 작성에 사심을 갖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는 모든 사람 다 안 해요. 근데 아끼다 명단 똥된다니까요. 다 만나야 돼. 내가 아끼고 아꼈다가 7년 뒤에 내가 아니 친구가 그래요. 너 BD 데모 할게. 너 루비 데모 할게. 아무도 안 해요. 아무도. 그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만나는 사람에게 모두에게 사업의 기회를 알려주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때도 처음에 명단을 딱 적었어요. 내가 빨리 만나서 사업을 전달할 수 있는 20명. 저 중에 지금 저랑 사업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한 명도 없어요. 저 사람들을 통해서 소개받은 사람들이 저랑 사업하고요. 저 명단은 없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7년 동안 어떻게 사업하냐면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은 안 해. 거기서 찾아나가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강의할 때 그랬잖아요. 한 명 뒤에 250명 있다니까요. 장례식, 결혼식 가봐요. 뒤에 250명이 있어요. 이것도요, 다이아몬드 되고 싶을 때 엄청 종이에 적어가지고요. 궁금하지도 않은 스폰서한테 맨날 보냈어. 저 다이아몬드 될 거라고. 저 다이아몬드 될 거라고. 근데 저렇게 적어가지고 가슴에 짐 캐리처럼 넣고 다녔어요. 짐 캐리가 10년 동안 가슴에 벌고 싶은 수입을 무명 10년 동안 들고 다녔댔잖아요. 근데 나중에 성공했을 때 진짜 그 수입을 받은 거죠. 저는 이걸요, 짐 캐리처럼 여기 가슴에 묻고 댕겼어요. 나 다이아 너무 되고 싶어. 나 너무 되고 싶어. 나 다이아 되고 싶어. 1,000만 원 너무 벌고 싶어. 나 2,000만 원 너무 벌고 싶어. 이 수입의 구체적인 것까지 가슴에 넣고 댕겼거든요. 예. 그래서 목표를요, 쪼개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지금 핀 목표, 난 골드가 언제 될 거지? 라피즈, 스폰서가 물어봤을 때, 얘기를 하는 거죠. 나 몇 월 며칠 골드입니다. 저 라피즈는 언제예요? 저 루비는 언제? 이게 나오지 않은 사람은 간절한 목표가 없더라고요. 저는 팀엘리트 언제 될 거고요. 루비 언제 될 거고요. 라피즈 언제 될 거고요. 이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요. 지금까지 없었다라면 오늘 그거를 열심히 좀 생각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2월이라는 시간도 늦지 않았거든요. 두 번째, 저는요. 숫자에 되게 예민해요. 민감해요. 숫자가 늘어야 사는 여자예요. 그래서 물론 성장할 때도 있고 정체도 있었지만 중요한 건 머릿속에 계속 그렸죠. 나는 이런 그림을 가진 그룹을 만들고 싶다. 난 생생하게 그렸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사실 생생하게 그리는 것도 훈련이 안 됐는데 생생하게 그리다 보니까 내가 다이아 땐 이런 모습으로 올라가야지. 내가 BD가 될 때는 이런 모습으로 올라가야지. 그리고 나 되게 행복한 블루 다이아몬드 돼야지. 나 내 모든 파트너하고 다 관계 좋아야지. 나 너무너무 이런 것들을 막 적어 내려가면서요. 하나하나 이루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전화를 많이 하셔야 돼요. 카톡이랑 문자로는 절대 리크루팅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SNS가 발달하고요. 아무리 그게 발달돼도요. 전화하지 않으면 저는 안 되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잘 될 수 있는데 왜? 저는 SNS의 외모가 아니거든요. SNS도요. 외모가 괜찮은 분들이 되게 잘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만나야 되더라고요. 제일 좋은 건 만남. 당신하고 나하고 만나서 눈빛이 교감이 되고 이 사람의 표정을 보고 근데 사람들이 카톡으로 만나자고 그러고 문자로 만나자고 하니까 저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기계가 누스키는 할 수가 없고 사람의 눈빛을 보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전화하고 만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처음에 걸기 되게 두려워요. 왜? 거절할까 봐. 나 무시당할까 봐. 나 싫어할까 봐. 근데 제일 중요한 건요. 전화를 하는 데 자체가 기대감을 가져. 나 티알라인티 얘기해야 되나? 갈바닉 얘기해야 되나? 나 지금 누스킨 한다고 전화로 얘기해야 되나? 절대 전화로 누스킨 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저 전화로 얘기했다가 6개월 동안 안 만나준 친구도 있고요. 6년을 안 만나준 친구도 있거든요. 왜냐면 전화는요. 거절하기 되게 쉬워요. 안 보이니까. 전화는 그냥 우리 언제 만나자. 우리 언제 뭐 하자. 이런 걸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화는 그냥 뭐예요? 몇 월 며칠 만나자. 이게 끝인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그 목표가요, 직급에 대한 목표도 너무 중요하지만, 저는 저의 모습도 많이 고치고 싶었어요. 그 전에 좋아했던 게 지금은 좋아하지 않아요. 그 전에 했던 습관들 지금 하지 않거든요. 되게 디테일하게 쪼개서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세요. 뭐냐면, 저는 감정이 이래요. 얼마나 변태냐면요. 비즈니스 가이드를 받고 있었어요. 앞으로 뭐 한 달, 두 달, 6개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비가 미친 듯이 오는 날 제가 그때 당시 되게 소중하게 여기던 게 우산이었어요. 저는 화려한 우산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지하철에서 우산 잊어버리면 다시 뛰어가고요. 찾을 수가 없어도 미치는 사람. 근데 오늘 우산이 없어진 거예요. 여기서.
저 집에 갔어요. 기분 안 좋다고.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인데 뉴스킨이란 사업을 해야 되니까 나의 사소한 문제까지도 내가 바뀌어야 되겠더라고요. 경청하는 습관, 질문하는 습관, 고개 끄덕이면서 호응하는 습관. 여기서 이렇게 호응해 주시는 분은요, 나중에 되게 잘 되실 거예요. 왜? 나가서도 이렇게 들으면. 근데 유난히 내가 누군가의 강의를 들을 때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와서 강의하면 알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더 많이 보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강의 들을 때도요, 화장 곱게 하고 맨날 이렇게 앉아서 들었던 것 같아. 예.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뚜기처럼 고개 그덕이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시키는 거 잘하는 거. 그래서 처음에는 문화가 이해가 안 되는 거. 여기 오면 다 예쁘대. 여기 오면 그렇게 다 예뻐? 그러니까 그 전에 살던 삶은 원래 여자끼리 만나면 예쁜다는 얘기 절대 안 하거든요. 자기가 예쁜 줄 알거든. 그리고 너 너무 예쁘다. 근데 오늘 그 신발은 별로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하나라도 꼭 기분 나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문화에서 살다가 막 쫑크 주고 막 그렇게 막 TV 개그 콘서트 같은 거 보면은 막 누구 약 올리면서 오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살다가 여기 와서 보니까 누군가에게 칭찬 듣는 거 자체도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룹에서 되게 유명해요. 뭘로 유명한 줄 아세요? 2년 동안 사람한테 인사를 안 했어요. 2년 동안 관심이 없었어요. 너무 신기하죠. 근데 그런 저도 시간이 지나니까 바뀌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상처받기 싫어서. 막 친해졌는데 그런 거 아세요? 너무 친해지려고 하다 보면 막 사랑을 줬어. 근데 뒤에서 뒷말 듣거나 상처받거나 눈빛으로 상처받거나 이러면 너무 아파가지고 집에 밖에 못 나오는, 거의 대부분 그런 환자님들 많으신데 막 우울증 이런 거 되게 많으신데, 근데 중요한 건 저는요, 그런 것도 여기서 극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잘하고 싶으니까 인사하게 되고 웃게 되고 칭찬하게 되고 이런 문화도 이해하게 되고, 그 정도로 제가 되게 각박했던 사람이었나 봐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배워 나가면서 이거 목표를 이루는 건 전쟁에서 이기는 거랑 똑같다고 보여요. 이게 모공 손자병법의 모공편, 이 모공 아니, 이거 모공 아니고요. 네, 여기에서 제가 3번을 얘기하고 싶어요.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목표가 같으면 이긴다. 내 스폰서와 나하고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 스폰서의 목표와 나의 목표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카운셀링, 소통을 얘기하거든요. 우리 스폰서는 절로 뛰고 나는 일로 뛰고, 서로가 소통하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나만 잘 된다고 이거 잘 되는 게 아니고요. 윈윈이거든요. 당신이 잘해야 나도 잘하고, 같이 잘해야 우리가 잘하고, 우리 모두가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통하시고 매일 통화하시고 스폰서에게 제일 달라붙는 파트너가 되세요. 스폰서에게 제일 사랑받는 파트너가, 저는 제가 블루 다이몬드가 됐고 팀엘리트가 되고 싶은 목표가 뭔지 아세요? 저는 제 스폰서에게 자랑스러운 파트너가 되고 싶어요. 저는 그냥 나 혼자 직급 가고 내가 막 잘하는 거 이거 넘어서, 잘하는 건 당연한 거고, 사실 블루 다이몬드 핀, 팀엘리트 핀 너무 멋지잖아요. 근데 그건 타이틀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걸맞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직급이 있으면 그거에 걸맞는 리더가 너무 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팔로우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목표를 설정하는 거, 내가 명단을 적는 것도 저는 제 스폰서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싶은 그 목표가 너무 간절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각 팀에 가셔서 자랑스러운 파트너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좀 가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목표를 이루는 경쟁력, 이기는 사람, 이기는 조직은요, 습관적으로 성과를 내요. 습관적으로 하루에 3명을 만나고 4명을 만나고 5명을 만나는 사람은요, 그게 어렵지가 않아요. 어떤 누군가는요, 이건희 정주영 사장님 예전에 뭐 4시간 잤다 되게 힘들겠다. 아니요. 그거 아세요? 여기 저는 7년 동안 매일 6시 반에 일어나서 7시 반까지 나온 사람이거든요. 그럼 나오면요, 차가 하나도 안 막혀요. 왜 안 막히나 봤더니 차가 많지 않아요. 왜 많지 않을까요? 그 시간에는 고급 외제차만 다녀요. 기사 있는 사람들, 되게 부지런한 사람들, 성공자들은 모두 부지런하다라는 거죠. 하다못해 건물 하나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도 성실할 거라는 거예요. 시간적인 경제적인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만 보이지 않을 뿐이지 분명히 그분들은 부지런할 거라는 거죠. 게으른데 부자가 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런데 또 8시 반 정도가 되면 중형차가 많이 다니죠. 9시 반에는요, 차는 꽉 막혀 있고요, 뚜벅이들만 걸어 댕겨요. 그게 직장인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출근하는 시간인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나 너무 성실한 사람 되고 싶다. 왜냐면 아침에 일찍 나오면요, 책도 보고요, 강의도 듣고요, 뭔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그럼 나의 시간을 더 잘 쓸 수 있는. 그 전에는 저는 새벽 3, 4시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12시 전에 분명히 자는.
일찍 자는. 일찍 안 자고 새벽에 카스하는 사람 치고 모닝스쿨 나올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거든요. 제 고객 중에 이런 고객이 있어요. 내가 성공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쭈꾸미 사장님이 있는데요. 그분은 남편이 없어요. 그렇지만 되게 행복하게 사는 분이시고요. 아이들이 26, 7이에요. 딸이에요. 전 그 집에 가서 갈바닉을 해드리거나 그분하고 얘기하면 그분의 성공 스토리를 듣는 게 너무 재밌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의 딸들이 부러울 때가 있었어요. 왜냐면 와인바를 차려주고 옷가게를 차려줬다는 거예요. 아, 너무 부럽다, 너무 부럽다. 마음속으로만 생각했죠. 나도 이런 집 딸이 됐으면이라는 1초 생각을 했지만 아니야. 나는 누스킨. 나는 다시 태어나도 누스킨. 나는 다시 태어나도 누스킨. 난 누가 나한테 100억을 주고 1조를 준다고 해서 난 누스킨. 막 이렇게 막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그때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은 너무 괜찮은 것 같아. 자기도 아메이 교육을 엄청 받았는데 본인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거기서 교육을 많이 들으면서 내 뇌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쭈꾸미 사업하기 전에는 애기 둘을 데리고서 남편이 없으니까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면서 애를 키웠대요. 근데 이렇게 성공하고 성공한 막 크게 한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성공했다라고 얘기해 주는데 나는 그냥 뭐 이게 중요한 거 같고 저게 중요한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내 딸들이 망할 때가 되게 좋아. 나는 내 딸들이 안 될 때가 되게 좋아. 내 딸들이 경기 침체로 허우적거릴 때가 너무 좋아.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나는 문제가 있을 때 내 아이들이 어떻게 겪는지가 너무 궁금해. 왜? 나는 사실 내 마음 같아서는 그걸 차려주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차려준 것도 기분 좋게 차려준 것도 아니래요. 왜?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니까. 저는 예를 들면 뉴스킨에 와서 재정 관리를 배웠어요. 예전에는요. 돈이 들어오면 다 쓰고 돈 들어오면 다 쓰고 돈 들어오면 옷 사고 돈 들어오면 가방 사고 돈 들어오면 명품 사고 10개월 할부하고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리고 또 쓰고 싶어서 카드깡하고 끝까지 영원까지 빠뜨리지 않고 다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 삶. 근데 뉴스킨이 얼마나 멋진 일인 줄 아세요? 영원부터 시작이 돼요. 10만 원, 5만 원, 8만 원, 20만 원, 30만 원, 60만 원, 600만 원. 절대 뉴스킨에 신이 있다면 재정 관리를 잘하게끔 만들어주는 신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뉴스킨의 가치가 100개도 넘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살았던 내 기준과 삶이랑 뉴스킨을 만나고 모든 선택과 결정이 완전히 달라지는. 근데 진짜 행복한 건 뭐냐면 예전에 초기 때 한 몇 년은요. 고객들 만나서 이런 얘기도 들리지도 않았어. 무조건 팔아야 돼. 무조건 데리고 가야 돼. 무조건 팔아야 돼. 이 생각만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내 주변에 있는 성공자들의 생각까지도 막 들리게 되더라고요. 내가 어디 가서 이 가난한 사고방식이 깨지겠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만나면서 고객들이 부자인 고객들을 만나는 것도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특히 승무원 고객들 만나면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욕구가 대단해요. 잘 살고 싶어 해요. 좋은 남자 만나고 싶어 해요. Y가 분명해요. 그리고 공부도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들을 만나면 되게 재밌어요. 왜? 똑같이 꿈이 있으니까. 그 사람의 꿈이 어떠한 꿈이든. 예. 그래서 제가 얘기하다 3000%로 빠졌지만 중요한 건 내가 습관이 바뀌어야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결정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바뀌지 못하는 그 습관 하나 고치면 나는 내 목표 이룬다. 내가 이루려면 그거 끊어내야 된다. 저는 제가 그 전에 좋아했던 게 저녁에 알코올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걸 너무 이루고 싶고 일찍 나가야 되고 너무 잘하고 싶으니까 루비가 될 때까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뭔가 내가 단기 목표, 중기 목표를 이룰 때까지 저는 이것도 있어요. 7년 동안 영화를 본 적이 없어요. 최근에는 좀 봐요. 근데 내가 그거 없으면 못 살아 이게 아니라 중요하게 여기는 시간이 여기로 쏠린 거죠. 영화를 너무 좋아하고 영화 안 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시간을 소중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을 뭔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생각이 안 났던 거지. 지금도 누가 물어보면 당신 취미가 뭐예요? 특기가 뭐예요? 저 뉴스킨밖에 없는데요. 뉴스킨에서 하는 거밖에 없는데요. 왜? 그래야 성공하죠. 내가 뉴스킨도 하고 맨날 자전거 타고 다니고 내가 뉴스킨하고 맨날 래프팅 다니고 전 뉴스킨 하기 전에 취미가 낚시였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뉴스킨 하니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배낚시, 민물낚시, 무슨 낚시, 고기 안 잡힐 땐 잡아놓은 저수지 낚시 막 잡히거든요. 저수지 낚시는 뭐 이러면서 이런 것들. 그리고 데드라인을 정해야 돼. 이 데드라인 영어로 보면요 죽음이에요.
죽음의 라인인 거야. 내가 그거 이루지 않으면 난 죽는다. 이런 각오로. 그래서 데드라인을 정하세요. 정확한 날짜가 있으셔야 되고요. 마감 기한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구간을 정해야 되고 시간을 정해야 되고 예, 다 정해야 됩니다. 지금 정해야 돼요. 지금 하는 게 거의 남자분들도 되게 많은데요. 남자지만 내가 데모나고 붓질하고 내가 뭔가를 보여주고 초대하고 되게 멋있었던 게 박상용 사장님 되게 사업 잘하시잖아요. 본사 가면요. 맨날 고객들하고 막 거기서 30분, 1시간씩 막 가이드를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저는 그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모든 고객과 모든 내가 사업을 알려주고 싶은 사람에게 내가 갖고 있는 걸 다 보여주고 그리고 아님 말어. 근데 보여주지도 않고서 이 사람이 할 거야 안 할 거야 머릿속으로만 생각한다라면 분명히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가 쭉 성장을 하고 정체가 됐던 게 이것 때문이에요. 되게 착각했어요. 내가 잘했다고 착각했고 내가 되게 그 시점에서 뉴스키는 겸손을 멈추면 딱 정지하더라고요. 근데 항상 배우려고 하고 항상 내가 누군가에게 흡수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저는 오히려 직급이 갈수록 더 겸손함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요, 루비가 뭔가를 강의해도 막 들리고요. 누군가 라피지가 스피치를 해도 막 배우고요. 누군가 사업자가 마이스토리만 해도 너무 재밌고요. 오늘도 두 분이 나와서 해주는데 너무 재밌었거든요. 아, 내가 배움을 게을리하면 나는 성장이 더디겠구나. 지금 하는 일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한 달 나왔는데 수입 없을 수도 있고요. 여기 2달 나왔는데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3개월 나왔는데 안 들 수도 있고요. 6개월? 내 인생이 바뀌는 일인데 맥도날드 대학 있는 거 아시죠? 맥도날드를 내가 운용을 하려면 첫 번째 기준이 뭔지 아세요? 4년제 졸업장이 있어야 돼요. 네. 프랜차이즈 맥도날드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일단 4년제가 안 나오면 탈락인 거예요. 우리 똑같은 사업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돈만 들어가지 않는. 근데 맥도날드를 하고 싶어. 가야 돼. 그래서 갔어. 돈 엄청 많은 몇억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맥도날드 대학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9개월 동안의 이수 과정 중에 단 한 번도 빠지면 차리지를 못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상의 뉴스킨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한 달 듣고 이게 안 된다고 포기할 일이 아니고요. 6개월 듣고 안 된다고 포기할 일이 아니고요. 3년 하는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포기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제가 착각했을 때 제일 안 됐고요. 성취라고 착각했던 거죠. 조금 해놓고 그 안에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게 너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대몬이 쌓이면 사업자를 많이 찾게 되고요. 작은 도전을 하게 되면 또 큰 도전을 하고 위대한 도전을 하고 여러분도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는 천만장자 어울리지 않잖아요. 지금 내 인격과 지금 내 그릇과 지금 내 모습으로는 성공할 수 없잖아요. 근데 얼마나 재밌어요. 내가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을 때 멋있는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 희망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나도 멋진 일인 것 같아요. 인생은요, 저질러야 돼요. 집에서 말리고 엄마가 말리고 뜯어 말리고 도시락 싸들고 말린다고 안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알리바바 마위는요, 3년 동안 1달러 벌었대요. 3년 동안 1,000원 번 거예요. 처음에 본인이 창업했을 때 사업 설명하는데 몇십 명이 앉아있다가 듣자마자 줄줄이 나갔대. 몇 명 안 남았대요. 내가 알리바바가 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성공 이미 끝내주는 시스템이 있고 이미 30년, 20년 동안 누적된 시스템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성공을 하는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죠.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행동하는 건 말하는 것보다 100배는 어렵지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전 항상 뇌를 놓고 와요. 뇌 놓고 냉장고에 넣고 와요. 저녁에 만나자. 예. 하지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라. 당신이 그 일을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당장.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성공해서 만나지가 아니라 지금 당장 만나셔야 돼요. 오늘 안으로. 그럼 인생은 180도 달라지게 돼 있죠. 처음부터 블루 다이아몬드가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는 방법은 낮은 데부터 열심히 충실히 하는 방법.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삶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거에서 그게 매출이든 사업을 전달하는 거든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고 팔로우시 보이는 거든 저는 무슨 마음으로 했냐면 난 쉬부잖아요. 록펠러에게 유산상속 받은 쉬부잖아요. 저는 그래서 스폰서님이 정현모 사장님 죽으라 그러면 죽는 시즌까지 하겠다. 엎어져 그러면 엎어져야지. 시키는 거 다 하겠다 라는 마음으로 이거 좀 모닝이니까 할 수 있는 얘기인데요.
더럽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누스킨 했냐면 가진 거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전 몸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누군가가 친구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침 뱉고 닦아. 그럼 내 180도 해줄게. 그래 닦을게. 이런 마음으로 저는 누스킨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각오가 되어 있냐라는 거죠. 목표는요 행동하는 자의 것이랍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동영상이에요. 후보인 주인공 이거 좀 크게 좀 해주실 수 있나요? 하기 위해서 열심히 가고 있다가 고속도로로만 가다가 고속도로 가다가 사고로 이상한 길로 접어들게 돼요. 내비게이션에도 없는 길에 가게 돼요. 거기 가니까 정말 이상한 인간들도 많은데 만나다 보니 괜찮고 순박하고 좋은 거예요. 거기 정이 들어요. 근데 보니까 내가 그렇게 찾았던 고속도로가 저쪽에가 있는 거예요. 주인공은 그 고속도로를 수만 번을 다녔어요. 근데 이 길이 있는지 몰랐어요. 내비게이션에도 심지어 나오지 않는 길. 고속도로는요 목적지가 명확해요. 정말 빨리 갈 수 있어요. 근데 돌아가니까요 알 수 없었던 아름다운 풍경들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엔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는데 지나고 보니 너무나도 예쁘고 너무나도 의미 있던 길이었더라고요. 저는 갑자기 여러분들과 같이 똑같이 학교 생활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갑자기 캐스팅이 돼서 하이킥이라는 걸 하게 됐어요. 대본도 볼 줄 모르는데 하는 것마다 발연기인데 갑자기 20-30%가 넘었어요. 누나 광고도 찍게 됐고 돈도 벌기 시작했어요. 차가 생겼어요. 주위에 평가가 달라져요. 근데 얼떨떨해져 있는데 김탁구라는 걸 또 하게 됐어요. 50%가 넘어가는 거예요. 좋았을까요? 아니요. 무서웠어요.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난 너무 운이 좋은 사람이라 이거 내가 여기서 더 했다간 잃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숨기 시작했어요. 대중들도 안 만났고요. 철저하게 숨었어요. 특히 예능 안 나왔어요. 왜? 저 탁구 못 치는 거 보셨잖아요. 저 탁구 못 치는 거 보셨잖아요. 아, 잘해. 그거 걸릴까봐. 근데 그 시간에 저랑 함께 했던 주원이, 신세경, 박신혜, 최다니엘 그들은 도전하고 넘어지면서 악플과 또 때로는 싸우면서 배우의 길을 걸어갔어요. 군대에 가서 눈물 나게 후회가 됐어요. 그들의 풍경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근데 난 왜 그 오르막과 내리막길을 가지 않았지? 무서워서. 저의 삶에 있어서도 이제는 오르막과 내리막의 그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싶어서 1박 2일이라는 것을 선택했어요. 오르기 힘들 거고요. 내려갈 때 무서울 텐데요.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요. 좋죠.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뉴스킨을 선택한 건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다라는 거죠. 가는 과정에서 악플 아닌 악플, 연예인들 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나를 무시하는 눈빛, 그리고 내 성공을 끄집어 내리는 사람들, 거절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골드를 가면 골드의 세상이 있고요. 라피즈의 세상이 있고요. 루비를 가면 루비의 세상이 있고요. 겪어야 되는 단계가 다 있어서 다단계인가 봐요. 근데 저는 지금 7년 동안 뉴스킨 사업했던 그 하루하루 일순간들을 잊을 수가 없고요. 그 가치가 너무 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도 뉴스킨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왜? 어디 가서도 맛보지 못하는 그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블루 다이아몬드가 되고 팀 엘리트가 됐을 때 그래서 트립을 가면 서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고 블루 다이아몬드끼리 팀 엘리트끼리 보면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고 LOI들끼리도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알지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멋진 과정을 선물해주는 뉴스킨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꿈을 대신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을 대주는 시스템도 없죠. 부모조차 해주기도 힘들고요. 오로지 나만이 내 꿈에 30년간 투자할 수 있는 영원한 스폰서예요. 내가 나에게 꿈을 주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나에게 독려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꿈은 30년간 계속되는 나를 향한 믿음이다. 내가 뉴스킨을 하면 30년을 해야 되는데 내가 나에 대한 믿음조차 없는데 누가 나를 믿어주겠어요. 김미경 강사님 책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김미경 강사님이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 야, 네가 네 꿈도 못 기다려주냐? 막 이러면서 남의 꿈도 아니고 네 꿈이라고 하면서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네가 너를 믿어주지 않으면 어떠한 성공도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뉴스킨이 너무 행복한 이유는요. 너는 꿈이 뭐야? 라고 물어봐줘요. 매일 강의를 들을 때마다 꿈이 뭐니에요? 매일매일. 네. 저 태어나서 저희 집이 고등학교 때까지 요만한 집에서 살았어요. 동생이 셋이 있거든요. 여동생 둘, 남동생 23살짜리 한 명. 그리고 저는 슈퍼집 딸이에요. 윤혜정 사장님 옛날 사진 보면 옛날 사진 한 장 나오잖아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면 저예요, 딱 그게. 얼굴은 훨씬 이쁘시지만 그 사진의 배경은 딱 저희 집의 배경이었고요. 물이 쏟아지기도 했고요. 쥐가 지나가기도 했어요. 되게 옛날 어렸을 때 기억이 막 나거든요. 근데 저는 저희 부모님을 너무 사랑해요. 왜? 가난한 환경을 나에게 줬기 때문에 제가 성공을 막 하고 싶나 봐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너무 성실하고 너무 행복한, 너무 긍정적이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은요, 정말 성실하세요. 근데 30년 동안 40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도 어디서 일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을 전 너무 사랑하지만 전 한 번도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요만한 삶에서밖에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그림을 너무 잘 그려서 상을 타오거나 춤을 잘 추거나 뭔가를 잘해도요, 뭔가를 서포트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에게조차도 꿈이 뭐냐고 들어본 적이 없죠. 학교를 갔어요. 고등학교 때요. 따기를 된통 맞았어요. 건장한 남자 선생님에게. 왜 그랬냐면 저는 엄마가 보는 앞에서도 맞았어요. 왜 이렇게 나를 때리는 거야? 제가 좀 사고를 많이 쳤어요. 예. 경찰차도 막 오고 그랬나 봐요. 근데 막 기억이 나요. 잊고 싶어. 근데 이렇게 뭐가 있었냐면 꿈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 3등, 5등, 7등도 했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갔는데 53등을 한 거예요. 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좋은 대학 갈 수 없으니까 라는 생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항상 수학, 영어는 우반이었어요. 나머지는 20점. 평균이 안 나오는 학생. 그런데 어느 날 선생님이 이렇게 종이를 주면서 장래희망을 적는 거였어요. 근데 장래희망이 뭐냐 그랬는데 제가 대통령이요 라고 적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 따귀를 때리는 거예요. 애들이 보는 앞에서. 한 55명 있었거든요. 나 53등이었으니까. 근데 막 울었어요. 근데 아픈 데를 다시 또 적으래. 그래서 대통령이었는데 또 때리는 거예요, 저를 여기를. 제가 19살 때, 17살 때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났겠어요. 훌륭한 선생님도 많겠지만 제가 만났던 그 선생님은 약간 폭력 때문에 나중에 자천되셨더라고요. 그런데 근데 제가 그때 상처를 좀 받은 게 뭐냐면 꿈도 내 맘대로 못 적냐? 내 꿈인데? 그리고 나서 싹싹 지우고 작가라고 했어요. 왜 거짓말 시켰으니까. 됐어요? 이렇게 했더니 그래 이렇게 적어야지. 근데 저는 그때 선생님을 원망하거나 싫어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좋아하는 감정의 표현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나 진짜 내 꿈 있는데, 나 진짜 나한테 누가 꿈 물어봐주면 나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뉴스킨이 그래서 좋아요. 매일 꿈을 물어봐주고 내일은 어떻게 살 거고 내년은 어떻게 살 거고 어떻게 될 건지를 계속 물어봐주는 뉴스킨이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이미 성공한 인생에 출구가 없는 사람이 제일 답답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출구는 여기 성공하신 100만 장자, 500만 장자, 1000만 장자 인생의 출구를 가르쳐준 리더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있고 우리가 같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10년이고 20년이고 1, 2년 하다가 먹고 튈 거 아니잖아요. 우리 먹튀 할 거 아니잖아. 그래서 진짜 내가 뉴스킨을 너무 사랑하고 그렇게 내가 여기면 진지하게 대하면 결과는 분명히 진지하게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5년 전에 어떠셨는지, 지금은 어땠는지, 5년 후를 어떻게 그리시는지 오늘 이 시간을 목표를 잘 설정하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5년 뒤에 또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의 스토리가 또 너무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차트예요. 세상에 살면서 죽기 직전까지 꿈을 못 꿔본 사람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되게 행복했던 게 있었어요.
제가 태어나서 제일 행복했던 게 작년 가을이었어요. 가을에 제 사진은 안 넣었는데 저희 아빠가 70이 다 되셨거든요. 그리고 엄마도 계시는데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그분들은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요. 저는 매년 가지만. 그리고 한 번도 가게를 비운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열심히 사셨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부를 잃었고 성공했다고는 하지만 내 집을 살 수도 있고 차를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왜 행복했냐면 저 혼자 다니는 거 말고 제가 아직 결혼도 안 해가지고 효도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동생들도 시간을 낸다라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저희 아빠가 되게 남자답고 상남자 스타일인데 저 아빠의 소년의 모습을 보고 온 여행이 있어요. 처음으로 가게 일주일을 비우고 보라카이를 이제 가족끼리 다 같이 갔는데요. 큰 돈이 든 것도 아니었고요. 시간을 내는 게 사실 힘들잖아요. 그런데 진짜 행복은 내 가족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너무 행복했거든요. 같이 돛담배를 타고요. 석양을 보고요. 그게 좋았던 게 아니에요. 저희 아빠가 구름을 처음 본 거예요, 하늘에서. 근데 구름을 내다보는데 눈빛이 초롱초롱한 거예요. 시력도 되게 안 좋은데. 근데 제가요, 옆에서 아빠를 보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해서 그 느낌을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1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도 너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을 때가 언제야? 저는 2016년 12월 아빠랑 첫 여행을 갔을 때, 가족이랑 같이 갔을 때, 그때가 제일 행복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것 같거든요. 제 가슴, 우리의 가슴은요 커봤자 100cm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분노와 미움과 원망이 있으면 그렇게 살다 죽겠죠. 하지만 내 심장에, 내 가슴에 지구를 넣고 세계를 넣고 정말 내 가슴에 비전을 넣는다면 우리 모두는 너무 행복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비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너무 떨려요.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확신인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확신을 가지시고 목표를 설정하시고, 예, 그래서 다음에는요 더 저도 성장해가지고 팀 엘리트 돼서 오고 싶어요. BD 말고 저도 성장하고 여러분들도 오늘 꼭 성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